한일 관계와 제일동포,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한일 관계를 먼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이르기까지의 그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스크린을 하고, 그런 속에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선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일 기본 조약을 둘러싼 한국 국내의 상황을 보면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 기본 조약 체결을 매국 행위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63세대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청구권 자금과 관련해서 이제 그 202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도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당시에도 이 청구권 자금 또는 문화재 반환, 그리고 어업협정 등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같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청구권 자금과 관련해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청구권 자금을 나름대로 한국의 산업화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하는데 또 시드머니가 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한일 기본조약 체결에 문제가 있으나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 쪽도 있습니다. 논의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대립구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기도 했고, 그만큼 이 한일 기본조약을 둘러싼 국내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의 어떤 그 정상화에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들이 그런 한일 관계를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한일 의원 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하는데, 한일 기본조약이 65년에 체결된 것에 비해서 곧바로 한일 의원 연맹이 맺어진 것이 아니고 무려 7년 후인 1972년에 비로소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한일 관계의 어떤 또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여하튼 1972년에 한일 의원 연맹을 설립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양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우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일 의원 연맹이 1972년에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양국의 협력을 서포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기는 했지만, 한일 관계가 1970년대 초반에 상당히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1973년 8월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 사건, 그리고 1년 뒤인 74년 8월에 발생한 문세광 사건,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이죠. 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는 남북한이 적대적인 공존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그러나 한반도 양쪽에서, 남과 북쪽에서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더 강화되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신 체제가,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을 정면으로 내세우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구축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남북한 경제력이 역전되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의 빚과 함께 그 빚이 크면 클수록 정치의 그늘이 더욱더 짙게 들이우는 그런 시기였고, 바로 그런 정치의 그늘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김대중 납치라든가 문세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970년대 끝 무렵부터 시작된 한국의 민주화와 관련해서 1980년 9월에 1980년 5월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과정 속에서
체포된 김대중 씨에 대한 사형 판결이 80년 9월에 나오고, 이에 대해서 일본의 김대중 구명 운동이 일어나는 등으로 해서 1970년 초부터 80년 초까지 한일 관계와 그 유력인으로서의 김대중 씨의 문제가 클로즈업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봉합이 됐다가 또 갈등을 했다가 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80년 초에 그 김대중 사형에 대한 일본의 구명운동 이후에 여하튼 간에 일본의 구명 노력이 있어서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사형을 면하게 되었고,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봉합이 됐다가 갈등했다가 다시 봉합됐다, 그 화해와 긴장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이제 9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양국이 어느 정도 화해 협력 쪽으로 나아가는 분위기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 기본적인 전제가 일본에서도 소와 일왕이 사망을 하고 탈냉전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한국의 경우에도 88 올림픽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또 민주화를 이제 시작하고 하는 등의 그 요인들이 양국 간의 어떤 그 화해 협력을 강하게 이제 특징 짓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1993년 8월에 고노다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일본군 위안부의 그 강제성 그리고 관원, 즉 일본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담화가 발표됩니다. 이 당시 이제 고노 담화의 주인공인 고노는 일본 정부의 내각 그 관방 장관이었는데, 이것이 당시에 수상 담화가 아니고 그 관방장관 담화라고 하는 것이 좀 의문이다, 좀 불만스럽다 하는 정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1995년 8월 바로 이제 그 일본의 패전 50주년인 것이죠. 그것을 맞이해서 당시의 수상인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담화를 발표합니다. 여기에 이제 현직 총리로서 식민 지배에 대해서 최초로 사죄를 표명하게 됩니다. 이런 그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가 협력적인 화해 분위기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측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그 김대중 오부치 시대에 가기 전에 또 하나의 또 역풍이 불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입니다. 이 김영삼 정부에서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한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과 한일 관계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한일 관계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관련해서는 반복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의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무라야마 다마가 나왔던 그 바로 그 1995년에 버르장머리 발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발언인데요. 이게 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그 적절하냐 어떠냐, 외교적인 수사법을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할 만한 얘기를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반응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그 버르장머리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그 80년대 이후에 그 긴장과 협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이클을 계속 그려왔던 것에서 초반에 화해 협력 분위기를 다소는 또 긴장 국면으로 만드는 그러한 그 부분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김영삼 정부 말기에 IMF 외환 위기가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이 일부 그 협력한 부분이 있다. 즉 한국에서 일본 자산을 빼냈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더 깊어졌다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일본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나오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과 협력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그 결과가 1998년 10월 8일 날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적 과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햇볕 정책, 김대중 정부의 그 아주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죠. 대북 정책 가운데 하나죠. 그것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 또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대한 일본의 지원, 또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의 한일 양국의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였고 그것이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표가 되는데 1개항의 선언 내용과 5개 영역의 행동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 계획은 5개 영역의 행동 계획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또 세부 항목이 구성되어 있어서 43개 항목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그 관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세세하게 양국 간의 협력 과제를 제시했던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내용에서 보면 한일 관계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공식 문서 협의로 명확히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다. 또 한일 협력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한일 공동 이공계 학부 학생 장학생을 선발해서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 학부 유학생을 선발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예비 교육을 한 다음에 일본의 그 명문 대학의 공대로 유학을 보내는, 또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으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학을 보내서 젊은 층의 상호 교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하고 고정화시키자 하는 것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체결된 지도 이제 20여 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 20주년을 맞이해서 김대중 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 20주년과 동아시아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책을 그 2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래 세대 청소년이라든가 지방 또는 시민 사회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고, 또 한일 관계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동선언의 의의를 좀 재확인해서 한일 관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이 동아시아 미래 비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한일 미래 비전을 넘어서 이제는 동아시아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 비전에서 차지하는 한일 관계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주년과 동아시아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책자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만큼 한일 기본 조약 그 이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